오늘 이제 6주차 수업인데요. 사실은 오늘 오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지하철 노조 파업했다 그래가지고 많이 치는데도. 아침에 눈 떠가지고 새벽에 눈 떠가지고 이제 뉴스를 봤더니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뭐 제 시간에 안 온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분 있고 그래서 조금 일찍 서둘렀어요. 저도요. 그래서 12시 한 1시 전에 여기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를 어떻게 타느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경기도 살다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산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좋대요. 남산은 들어봤는데 남산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신공덕동에 제가 이사 왔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 친구들이 저쪽에 탑 보이지? 그랬더니 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N타워죠. 서울타워가 거기를 보면서 저기가 남산이야. 거기 가면은 놀이터가 있어. 어린이 놀이터가 있대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운동장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놀이터나 비슷하지 뭐. 그래서 촌놈이 봤을 때는 남산을 갔다 왔다는 게 이제 다른 느낌이 있어서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남산타워만 바라보고 간 거지. 여기 신공덕동에서 만리동을 거쳐서 서부역으로 해서 남대문 건너서 뭐 횡단보도 육교 같은 거 건너서 이제 남산타워를 보고 가니까는 남산이라고 안내판이 보이길래 갔어. 그랬더니 그게 놀이터인지 어딘지 몰라도 놀이터 나온 게 있더라고. 뭐 그네 타기 한 그네도 있고. 그래서 놀다가 잘 놀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집을 모르잖아요. 제가 집을 모르잖아요. 지금도 제가 길치인데 그때는 더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혼났지. 그렇게 몇 번을 혼났어요.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야.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아도 되는데 그렇게 남산타워를 가고 싶었던 거지. 그 계속 혼나고 나니까는 꾀가 생긴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혼이 안 날까 그러다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다 적었는지 몰라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 시작한 거야. 집에서 보면은 만리동 고개는 알고 서부역은 아니까는 남대문을 건너갈 때 횡단보도가 어디 있었고 육교가 있었고 이제 이런 거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놀다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그게 74년도 정도 되니까 벌써 몇 년 전이야. 40년 전 됐나요? 그렇게 이제 놀다가 왔는데 집에서 몰라. 너 어디 안 나갔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모르시는 거야.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완전 범죄를 이제 이뤘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리고 어딜 갔냐면 여의도를 간 거예요. 여의도. 여의도는 쉽잖아요. 여기 마포대교 건너가면 여의도니까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혼이 안 났지. 제가요 지방으로 강의를 하러 다닐 때도 있고 지방에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있는데 강의하러 갈 때도 있고 길을 모르잖아요. 솔직히 갔던 데는 아는데 모르는 데는 모른단 말이야. 이천 어디에서 강의가 있대. 강의하러 와줄 수 있냐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대략 위치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데를 찾아.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을 어떻게 가는지 급할 때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까 택시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때문에 이제 길찾기라든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사용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근데 이 지하철 앱이요 굉장히 많아요. 지하철 종결자라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카카오 지하철을 써요. 카카오 지하철. 지하철에 관련된 앱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카카오 지하철이 제일 편하더라고. 버스도 카카오 버스를 써요. 뭐 전국 버스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거는 앱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깔아놨어요. 밑에다 카카오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를 밑에다 고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다 깔아놨어.
그럼 카카오 지하철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또 뭐가 있나 여기 볼까요? 카카오 지하철 있고 티맵 대중교통도 있고 여기 지하철 종결자도 있고 전국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코레일톡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지도 기능. 이건 네이버 지도 기능. 네이버 지도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네이버 지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전 세계적인 거는 이제 구글 지도를 써야 되겠는데 뭐 외국에 나갈 일 없으니까 잘 안 쓰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택시 탈 때는 이제 카카오티나 요티 또는 타다 이런 걸 쓰게 되겠죠. 카카오티가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렇죠. 택시가. 그러니까 집에서 호출을 하면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소나타인지 무슨 차량인지 차량 번호, 기사 얼굴, 사진 보여주고 이름 보여주고 연락도 돼요. 그 UT는 차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혜택이 뭐가 있냐면 3번까지는 50% 할인을 해줘요. 택시 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3만원 나온다 그럼 15,000원에 가는 거지. 3번까지는. 그리고 나서는 한 10%인가는 매번 항시 할인을 해주는데 차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 조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자, 제가 지하철 정결자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만약에 이런 앱이 없으시면 앱을 까셔야지. 그렇죠? 앱을 까셔야 되니까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저 상단에다가 지하철이라고 검색을 하고 지하철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 원지하철도 있네. 이건 뭐지? 카카오 지하철은 제가 설치했고 그 다음에 또 또타 지하철도 있네. 또타 지하철. 이건 서울 서울교통공사에서 만든 거네. 그러니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개발한 앱이에요. 이게 가장 기능이 많을 거야.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 이런 거를 설치해도 돼요. 설치해서 한번 저도 해볼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카카오 지하철 하라고요? 카카오 지하철이 좀 더 이제 카카오 지하철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카카오 택시 지하철 정보통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있어요. 이 지하철이라는 앱은 100만 번 이상 다운로드가 됐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1000만 번 이상이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여기 원지하철은 10,000번이잖아. 10,000번 이상. 그러니까 10,000번 설치한 것보다는 1000만 번 설치된 게 좋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게 올까요? 그러니까 카카오 지하철을 하세요 일단. 네. 눌렀어요. 설치? 예. 근데 이런 걸 설치하고 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요. 얘를 제가 다른 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어를 한국어냐 영어냐 하는데 저는 뭐 한국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하는 게 있어. 동의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당신의 위치에서 어디로 갈 건지를 찾아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GPS, 블루투스 이런 권한을 동의를 얻을 거고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그래요. 이런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거든. 이런 거를 허용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는 권한을 또 하나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당신 위치에서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고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어느 지하철에 가서 무슨 버스를 갈아타고 하는 걸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용을 해줘야 돼 이거. 이건 사용 중에만 허용하면 돼요. 그리고 허용 이런 게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설명이에요. 이건 설명. 저 위에는 X 눌러도 되고요.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셔도 되는데 뭐 마침 그러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장년층들이 또 짐을 카트를 끌거나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승강기 고장이 나면은 다른 승강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안내를 해준대. 그 좋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공지사항들은 그렇다 치고, 자, 여기 떴네, 이렇게. 근데 이제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자, 여기 지금, 마포역이 있다, 마포역. 마포역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마포역을 눌렀더니, 여기서 출발할 건지, 여기에 도착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경유할 건지를 묻네. 그래서 출발을 해서,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엔 제가 어디를 강의하러 갔었냐면 중계역을 갔었어요. 중계역. 중계 너무 밑에 있잖아. 저기는 너무 밑에. 여기 중계역 있네. 그렇죠? 중계역에 도착한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밑에 49분 정도 걸리는데 마포에서 청구역 가서 6호선 타고 청구역에서 또 태릉에 가서 태릉 입구에 7호선 타고 중계역을 가래.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공덕역에 가서 갈아탄 거로 알고 있어요. 최소환성도 있습니다. 최소환성. 최소환성은 군자역에 가서 갈아타면은 근데 아까는 두 번을 갈아타는 거고 그렇죠? 최소환성은 한 번만 갈아타도 되고 근데 최단 시간으로 가게 되면은 한 50분 안 걸려서 가는 거고 이거는 한 번 갈아타는 대신에 5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고 교통약자 이동 경로 뭐 이런 것도 있네. 1번, 2번 마포역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공덕역 방향으로 가서 청구에 가서는 어떻게 가고 태릉 입구에서는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이 교통약자들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잘 모르면 그걸로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마포역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다오. 그래서 전화를 걸면은 핸드폰에서는 전화 걸리잖아요. 그렇죠? 전화 걸린다고. 근데 이제 컴퓨터로 하면 전화 안 걸리겠지만 막차 시간도 봐야지. 막차 시간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에 간다라는 게 보이는 거지. 예전에는 만약에 이런 거를 이런 기능이 없었을 시절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 가야지 뭐. 근데 지금은 위치 주소만 적어주면은요 알아서 찾아와. 주소만 주면 다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지난 명절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네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세 분은 제가 지하철역에 마중을 나서 모셔왔고요. 한 분은 연락이 없길래 세 분 모시고 집에 왔더니 먼저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했더니 주소 있으니까 네이버에 연결만 하면 다 길 안내해 주는데 뭘 걱정하냐 그러더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찾으러 오는 거지. 이제 모르는 사람은 물어 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길 찾기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로 5가를 가려고 그랬는데 종로 5가에 상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상세라고 하는 걸 눌러보잖아요. 그럼 종로 5가에 여기 이제 1번 출구는 뭐가 있고 2번 출구 쪽에는 뭐가 있고 3번 출구에는 중부교육청 가는 길이 3번 출구에 있대네. 제가 중부교육청을 가끔씩 가거든요. 4번 출구는 이제 종로 5가로 빠지는 길, 효재동 가는 길이 있고. 그 이제 지하철역에서 출구 번호에 맞춰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광장시장을 가려고 그러면 8번 출구 쪽으로 빠져나가면 돼. 그 주변에 버스 정보도 여기서 보이네. 여기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버스 정류장을 누르면은 01725라는 버스 정류장 번호가 보이는데 그 버스장 번호를 누르니까 종로 03번, 종로 08번 마을버스가 있는데 종로 03번은 1분 54초 후에 온대. 종로 08번은 곧 도착한대. 곧 도착이라는 건 뭐죠? 마지막 직전 정류장을 통과하면 이제 곧 도착이잖아. 그렇죠? 이 또타 지하철인가 이거는 마을버스, 버스도 연계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카카오 지하철. 제가 이제 이 평택역하고 여기 송탄역을 최근에 자주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하철역을 as을 때 가는 거지만 지하철을 모를 때 있잖아. 지하철역을 모를 때. 그때는 이제 길찾기라는 걸 하는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평택시 송탄 1호인데 여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보여. 여기 사진도 보여.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요 집이에요. 여기 2층 집. 아들놈이 사는 집인데 이건 이제 지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도착을 하겠다는 거지. 도착을 딱 누르면 여기가 용강동 511이라고 하는 주소가 뜨면서 여기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1시간 44분 후면 도착할 수 있대. 자, 여기에서 마포역을 가가지고 신길에서 갈아타래. 신길에서 갈아타가지고 24개 역을 거치면은 송탄역에서 내리면 된대. 송탄역에서 2번 출구에 내리면 535m에 그 집이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이게 다 가르쳐줘요. 이게 이렇게 다 나와요. 지도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이 주소를 보내주면은 주소만 있으면 주소만 보내주면은 내가 가는 집의 이 위치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지 지하철을 타고 그럼 지하철에서 또 갈아타야 되면은 지하철 어느 칸에 타면 빨리 갈아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알려주거든. 잠깐 보여드리면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중랑구에 중랑구청이라는 그런 건 중랑구청을 만약에 간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여기다가요. 중랑구청을 거기를 찾아간다 그러면 버스 타고 버스 노선이 어디? 자 보세요. 중랑구청을 제가 이제 여기 누를 거예요. 정릉구청을 검색해서 누르면 선생님이 하지 말고 내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못하니까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에서 중랑구청을 가는 거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지금 많아요. 1시간 4분, 1시간 5분. 선생님, 그거 다 저기 우리가 항상 오면 제일 단시간이 제일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게 여기를 클릭해 봤어요. 제가요. 이게 터치해 봤더니 마포역에서 타가지고 12개 역을 통과해서 왕십역에서 내리면은 그래서 왕십역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망우역에서 내리래요. 근데 망우역에서 내리면 1.1km를 걸어가야 중랑구청이 있대. 근데 걷는 게 짐이 있거나 걷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를 찾아본 거예요. 다른 거를. 여긴 중랑구청으로 바로 가는 게 있잖아. 눌러봤더니 여기에서 마포역에서 타고 군자역에서 내려가지고 중화역으로 가서 내려서 중화역에서 또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7정류장을 가면은 중랑구청이 이제 있대. 그러면 버스 정류에서 내려서 70m 정도 걸어가면 구청이 보인다는 거지. 이게 1분 정도 차이인데 근데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거는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마포에서 갈 때 하차가 중랑구청이잖아요. 네. 저분 같은 중랑구청을 가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1분 1시간 4분을 누르면 되는데 저 위에 거 1분 3분 차면 망우역이잖아. 하차가.
그러니까 중랑구청으로만 하는 게 바로 다이렉트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중랑구청을 가는데 네. 망우역은 아예 풀리는 이 중랑구청으로 바로 가는 게 네. 처음에 딱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버스 정류에서 내려서 그 버스를 타고 가서 중랑구청에 갈 수도 있고 걸어서 중랑구청 가는 게 이게 네이버 지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입이 맞춰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서 골라서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포역에서 왕십리역에 가서 왕십리역에서 망우역으로 가면 망우역에서 중랑구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눌러봤더니 망우역에서 내려서 1.1km를 걸어가야 중랑구청이 나오는데 그러면 1.1km를 걸어가면 오늘같이 추운 날 또 짐도 들었다 그러면 솔직히 이건 아니거든. 날씨가 선선하고 그러면 괜찮아도. 그래서 중랑구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이건 1시간 8분, 어떤 건 1시간 4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걷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종류별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영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택시를 가면은 58분에서 1시간 8분 정도 걸린대. 근데 택시비가 26,000원 정도 나온대. 그냥 좀 걸으셔야지. 그러니까는 그 내부 순환로를 이용하면은 1시간 8분 더 걸리네. 근데 이거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하철 종결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지하철도 있고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지하철 앱들이 많이 있는데 또타 지하철도 있고. 쉬운 걸로 딱 두 개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데 과연 뭐가 좋으냐 이런 거죠. 솔직히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는데 해 보니까 경험적으로 카카오 지하철은 카카오 버스나 카카오 T라든지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랑 연결이 되는 게 많잖아요.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래서 카카오 지하철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지하철도 또타 지하철이나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하철 종결자도 그렇고 카카오 지하철도. 근데 지하철은 정확히 내가 뭐 마포역에서 어디역을 간다라는 걸 알았을 때 가는 방법이고, 근데 내가 가려는 데가 지하철이 무슨 정류장에 있는지 모르면, 지하철역을 모르면 네이버 지도를 갖고 검색을 해야지. 카카오 택시 부를 때도 앱을 또 따로 깔아야 돼요. 그렇죠. 카카오티도 택시 호출하는 거니까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돼. 저기에서 우리가 밥할 때는 밥솥이 필요한 거고 튀김할 때는 튀김기가 필요한 것처럼 다 따로따로 설치하셔야 돼. 어떤 앱이에요? 카카오티 설치하시면 이제 택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콜택시. 콜택시. 옛날에는 택시를 호출하려면 각 콜택시 회사에다 전화 걸어서 이쪽으로 택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일본에서도 사용하시는. 그 제가 경험했던 거로는 지금 차량이 없네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이 추운 날 짐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 기다리려 그러면 또 비 오는 날 같은 날은 아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티를 호출하면은요,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개가 있대요. 택시냐, 대리를 호출할 거냐, 아니면 뭐 기차를 타고 갈 거냐. 택시를 타고 가겠죠?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카카오 택시 방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지금 출발할 거야. 대략 이 마포 이 동네에서 출발하는데 어디로 갈지를 여기다 선택을 해야죠. 어디를 갈 건지 클릭하고. 이거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 집에 도착하겠다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할 거야. 이때 중요한 거 여기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택시를 부르면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여기 정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 정문 앞에서 이 정문 앞에서 차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맞춰줘야 돼. 이렇게.
내가 타려는 위치를.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여기다 선택을 해버리면 거기서 기다리겠다. 여기 아파트잖아요. 여기 아파트. 택시가 여기 와서 호출한 승객이 손님이 안 보이면은 전화를 건다고. 고객님 지금 예약하셨는데 차는 왔는데 어디 계세요? 라든지. 어떨 때는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어디에 탈 건지 지금 여기 센터 앞에 정문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지금 출발한다는 건데 모범 택시는 비싸죠. 그렇죠? 일반 택시로 호출할 거라고. 일반 택시를 제가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일반 택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택시가 있고 모범 택시가 있는데 모범 택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를 부르는 거지. 일반 택시. 근데 일반 택시에 이제 뭐 블루 일반 호출이 있는데 일반 호출을 부르면은 이거 블루는 뭐냐면 카카오티라고 그 택시 문짝에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는 거고 이건 일반 택시. 개인 택시든 회사 택시든 콜을 받아주는 거지. 근데 블루는 뭐냐면 이 지역에 카카오티 빈 택시가 지나가다가 제가 호출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콜을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오는 거고요. 일반 호출은 제가 이제 호출을 하면 그 지나가는 택시 중에서 여기 우리 센터 앞에서 누가 손님이 부른다더라 그러면 내가 갈게 하고 버튼을 눌러서 오는 거고. 요거를 간단 말이에요. 요거를. 근데 일반 택시도 싸네요. 응? 요금이? 아까 요금이? 카카오티가 뭐 이용료가 3,000원이 포함된대. 카카오티가 불러요. 일반 근데 택시가 비싸요. 일반은 아니고. 음. 그럼 일반 하는 게 낫겠네요. 일반이 싸.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호출을 누르면 지금 호출을 누르면 빈 택시가 걸리겠죠? 네. 그러면 3,000원 플러스 해서 그래서 18,900원 정도 저희 집까지 가는 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 이용료 3,000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이용료 3,000원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남기세요. 자기네들 써야겠지. 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호출을 하면요 콜비가 1,000원이 빠져나가는데 제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카드 취소가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 제가 호출해 놓고 안 탄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빈택시만 고역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페널티처럼 빠져나가는 거야. 그거는 그런 용도로. 근데 제가 호출을 하면 택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호출을 누를게요. 기사님께 직접 결제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여기 카드가 등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리면 승객이 하차했다고 딱 버튼을 누를 거란 말이에요. 기사님이. 그러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 아니요. 호출 안 한다는 거고 네 누르면 호출이 되겠죠. 호출이 되고 나면은 이 주변에 3분 거리에 있는 택시를 호출하고 없으면 5분 거리의 택시를 호출하고 그래서 호출이 되면은 현재 이 택시가 몇 분 거리에 있는지 몇 분 후에 도착할 건지 예상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님 사진하고 이름이 나오고 차량이 소나타인지 뭔지가 나타나. 근데 괜히 하기는 그렇죠. 이거는 연습이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호출하면 카드를 넣어야 되나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카카오티를 앱을 깔았는데요. 밑에 보면 내 정보라고 있어요. 내 정보. 그 내 정보에 들어가면은 결제수단 관리라고 있어요. 결제수단 관리. 이걸 누르면 저는 여기에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BC카드하고 신한카드 두 개를 등록해놨는데 현재 BC카드가 위에 있는 걸 봐서는 BC카드로 자동 결제를 하게끔 해놨어. 근데 이제 카드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를 삭제하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자동 결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릴 때 제가 돈을 내고 내든지 별도로 카드로 결제하면 되지. 근데 저는 이제 카드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카드를 안 해놓고 그냥 부를 때 그럼 나 내릴 때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결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택시는 불러지는 거예요? 응? 택시는 불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택시가 손님이 타면은 내릴 때 돈을 내겠지. 이게 자동 결제냐 아니면 직접 결제하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손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택시는 올 테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카드가 등록이 돼 있는데 같이 간 사람이 자기가 내겠대. 그건 안 되지. 전 이거로 자동 결제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계좌 해놓을 필요는 없네요. 그건 안 해놓으셔도 돼. 어. 그것이 꼭 해야 되나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선생님 저좀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카카오티를 하던 뭐를 하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카카오티에 들어가면 이제 내 집이나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직장 주소나 집 주소를 등록을 해 놓으면 집 주소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도착지가 어디다? 회사. 그럼 회사가 되는 거고 도착지가 집이다. 그럼 자동으로 이제 집이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주소가 자동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편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주소를 등록을 안 하면 그때그때마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귀찮지. 그리고 또 아까 나온 것처럼 결제수단 관리 같은 걸 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어머님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 편하실 것 같아서 아들이 신용카드를 주고 택시 아무데나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 제 카드로 결제돼서 나갑니다. 근데 등록이 안 돼요. 이 카드를 추가를 하려고 해서 이제 카드 번호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카드 번호 입력을 하면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떠요. 신용카드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러면 신용카드에 찍힌 번호들이 있잖아. 그게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가는데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거는 엄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록이 안 돼.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돼. 이게 나는 아들 명예로 돼서 내가 카드가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아들이 자주 쓰지 않는 카드를 하나 줘야 돼, 엄마한테. 아니 내가 그러면 내릴 때 그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탁이 안 되니까. 잠깐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핸드폰이 내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다. 아주 애먹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핸드폰을 아들 명의로 해주고 카카오티를 등록을 해서 자기 아들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편하겠지만 신용카드는 아들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고 신용카드는 아들 거고 반대로 신용카드는 핸드폰은 아들이 해줬고 이렇게 되면은 딴 사람 명의로 돼 있거나 그러면 신용카드 등록이 안 돼요. 믿음이 안 가. 반드시 본인 명의가 돼야 돼. 그러면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고 다 입력하고 나면 이 카드는 홍길동 건데 일지매라는 사람이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등록이 안 돼. 막혀 있다고. 저는 지금 분명히 듣거든. 지금 이게 됐으니까. 본인 명의로 돼 있고 본인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놓으면 내릴 때 편하지.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본인 걸로 해.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막내 아이를 제 신용카드 제 명의로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아들 명의로 바꿔줬지만 와이프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와이프 명의로 하려 그랬더니 본인이 또 가야 되잖아. 신분증 싸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서 제 명의로 핸드폰을 하나 더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썼는데 뭐 신용카드 등록을 하거나 뭐를 하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니까는 안 되니까 이제 고객센터나 이런 데 가서 대리점에 가서 이제 명의 변경을 따로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카카오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기 오셨으면 좋겠어. 부모님은 망우동에 살아. 그러면 제가 이제 택시를 불러. 출발은 망우동 부모님 댁에서 출발하는 거로 도착지는 아들 사는 집으로 도착을 하게끔 호출을 하면 망우동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택시가 간단 말이야. 그럼 전화를 걸어서 5분 후에 택시 온다니까 짐 싸들고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면 기다리시겠지. 그럼 이제 그 택시 타고 아들 집에 오는 거야. 마포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럼 이제 내리시면은 아들 명의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가실 때는 아들 집에서 호출을 해서 도착지는 부모님 망우동으로 호출을 하면은 마포에서 출발해서 망우동 부모님 사시는 집으로 택시가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카카오. 근데 이제 뭐 이런 대리 호출이나 이런 거를 대리 운전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 이제 차량 번호를 등록을 해놔야 대리기사가 찾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제가 이거 처음 쓸 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아까 보니까는 뭐 본인 차량 번호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바이크도 호출하는 게 있나 보지? 바이크도 뭐 하는 게 있나 봐. 이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택시 예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갈 때 1시간 10분 걸었는데 올 때 3시간 걸렸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렌터카도 기능이 있고요. 기차. 그냥 오라면 딱 맞춰 오는 거야. 그렇게 하니 3시간 하니까 서울 시내 다 구경하더라고. 만약에 이제 서울역에서 여기서 서울역을 가려니까 여기서 서울역 가는 기차가 없잖아, 당연히. 그러면 이제 출발지를 만약에 강릉역에서 서울역으로 온다 그러면 강릉역에서 서울역으로 오는 거 2시간 4분 정도 걸린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검색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아이가 사는 집이 경기도니까 거기 지하철로 갔었어요, 항상. 근데 2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 근데 기차를 타고 중간에 갈아타고 오면은 1시간이 줄어든대. 그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등포역에서 기차 타는 거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코레일톡이 있으니까 앱을 깔아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영등포역에서 평택역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열차를 조회해 보면 무궁화호가 3시 24분에 있네. 근데 이제 저녁에는 4시 17분 다 매진이네. 그렇죠? 매진이야. 매진은 방법이 없지. 이거는 이제 입석을 타려면 현장에서 구매하는 수밖에 없지. 만약에 제가 이걸 타겠다. 4시 31분 거를 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이게 왜 안 돼? 좌석 선택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예매를 안 눌렀네. 예매를. 미안합니다. 선택을 하고 예매를 누르면은 나는 어딜 가면 그 유가족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 유가족 집안하고. 예매를 눌러서 여기 이제 한 명이 갈지 몇 명이 갈지 선택하고 어렸을 때도 유가족 집안하고 아래 위쪽으로 27. 예매를 누르면 지금 여기 뭐가 빠졌냐면 좌석 선택하는 게 빠졌거든. 좌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1호 차인지 2호 차인지 3호 차인지. 이런 게 있네요. 일반적인. 거기 누르면은 뭐라고? 여기 지금 좌석 선택하는 기능이 좀 회색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위에 있어 선생님. 맨 위에 게 일반석. 일반석만 있나 봐요. 아 이거요? 네. 무궁화호니까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는 특실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좌석이 있잖아. 창가 쪽인지 복도 쪽인지 선택을 해서 이제 결제를 하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되거든요. 선생님 이제 그 버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차서부터 택시, 버스, 지하철 한꺼번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됐지만은 요즘 버스 버스는 버스도 있어요? 카카오 버스도 있어요. 그거 말고 카카오 지하철에 가서 또는 네이버 지도 연결하면은 네이버 지하철, 네이버 버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편한 게 현재 이 위치 제가 이제 어디를 제가 찾을 건지 여기 이제 주변을 선택하잖아요. 밑에 주변을 선택하면은 여기 주변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무채색 연남이라는 이건 뭐지? 카페가 있대래. 아 주변에.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보여. 주변에. 이런 게 보이고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다. 그럼 대중교통을 선택하면 되고
내비를 이용하다 그럼 내비를 선택하면 되죠. 근데 그런 말 있더라고요. 집에 갈 때도 내비 틀고 간대. 왜요? 그만큼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모르는 길은 내비를 틀고 가면 되는데 또 아는 길인데 집에 가서 몇 년, 몇십 년을 다닌 집도 내비를 틀고 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뭐 다른 우회를 해서 가라고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너무 의존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디지털 치매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 연락처라든지 이거 대륙 많이 좀 외웠는데 전화번호 못 외우고 간단한 계산 못 하잖아요, 요즘. 가족들 전화번호 잘 못해. 예, 못 외워요. 갑자기 말하면 생각나. 외우는 거 싫고 외우기도 싫은 거 왜 다 핸드폰에 들어있지? 근데 문제는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네. 다 까먹는 거야. 다 모르는 거지. 연락처 다 잊어버려. 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여기를 많이 갔어요. 강서 뉴미디어 지원센터라는 데를 강의하러 가는데 내비를 틀면 여기에서 몇 분 정도 걸린다 그러고 택시로 가면은 13,800원 나온다 그러고 내비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대중교통으로 간다 그러면 대중교통도 내가 여기다 이제 쓰면 되지. 여기를 가겠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7분 정도 걸린대. 근데 여기 보니까는요 밑에 잠깐만 내비가 뜨지? 나와요? 얼마 돈 내비가 뜨고 다 뜨거든. 그런 거 뭐 버스는 감각으로 알지 뭐 몇 분 걸리면은 얼마 정도 자 버스가요 뭐가 얼마나 좋으냐면은요 전국에 있는 버스가 다 검색돼요. 강원도 마을 버스도 나오고요 다 돼요. 카카오로는 안 다 돼요. 카카오에도 다 됩니다. 다 돼요. 전국 버스에서 있구나. 전국 뭐 스마트 버스는 또 아니네요. 여기에 그 603 버스 603 603이 저희 집 앞에 있는 버스인데 종점에 있는 버스인데 신월동 우성상가에서 출발을 하면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부도 나와요. 이렇게 현재 여기 신월동 우체국을 지나가고 있대. 그리고 모군초등학교 쪽을 하나 지나가고 있고 그렇게 목동 아이스링크 쪽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버스가 움직이는 걸 그 노선 버스가 합정역에도 지금 지나가고 있대요. 홍대 입구에도 지나가고. 여기가 용강동이야? 여기 용강동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버스가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는 3, 4분에 한 대씩 지나가요. 근데 이제 평상시 낮에는 좀 배차가 늦게 되지. 천천히 되겠지만. 그러니까 버스가 언제 어디쯤 지나가는지가 보이는 거야. 내가 버스 번호를 누르면 그 버스가 어디 있는지가 나와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버스에 가도 자 여기 버스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603 그럼 이제 간선버스 603 있고 김포시 일반 버스 있고 62대시 3번도 있고 동두천시 동두천버스도 있고 안성시도 있고 가평버스도 있고 이런 게 보이네. 단양군에 있는 농어촌버스도 있대. 여기는 천안에 있는 버스도 있고 같은 603인데 부여버스도 나오고 공주버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천안에 살다가 왔어. 그러면 궁금하니까 천안버스 볼 거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보이네. 여기 이제 버스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림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아까 전국버스는 그 노선이 있는데 정류장 번호 있는데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이죠 그림에 잠깐 여기 지금 버스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버스가 하나 지나가고 있죠. 7940이라는 차량 번호가 가고 있어. 여기도 하나 지나가고 있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집 앞에 버스가 한 5번, 5가지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 겨울에 이 버스가 언제 올지 미리 가서 기다리면 이 추운 날 벌벌 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62호를 많이 타요. 집 앞에서. 이거를 타면 한 번은
덜 갈아타거든요. 1분 20초 후에 온대잖아. 그러면 버스 정류장까지 한 3분 걸리니까 지금 가봤자 이 버스 못 타. 그럼 18분 41초 후니까 대략 한 5분 남았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짐 싸들고 나오면 버스 정류장 가면 이 버스 오겠지. 그러면 이제 금방 가는 거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은 요렇게 해서 알 수가 있어. 되게 편한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서 버스 여기서 타거든요. 어느 버스는 좀 곧 도착한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버스 노선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검색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쪽 주변에는 여기 버스 정류장 하나 있거든요. 여기 버스 정류장 하나 있어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7013A, 7013B가 있네. 용광동 주민센터 방면에 용광동 입구에 버스 정류장이 14242라는 버스 정류장 번호가 있고 차량이 이렇게 온대. 그 눌러보면 이 버스 노선을 눌러보면은 현재 이렇게 버스 정류장을 거쳐서 간다라고 뜨고 합정역에서 메세나폴리스 요 사이에 지금 버스가 하나 움직이고 있고요. 이 합정역에는 2호선, 6호선이 지금 지하철을 탈 수가 있다는 게 보이네. 그러니까 이 버스를 이게 개인이 이런 걸 개발하게 돼요. 이런 앱을. 왜냐면 이게요. 공공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버스 협회인가 이런 데 가면은 서울에 있는 모든 버스가 정보가 다 떠요. 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만 배우면 활용하는 줄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이런 거를 마음 놓고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앱이 있었냐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앱. 길거리 가다 급하면 미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개발했는데 안 써. 생각해 보세요. 급해 지금 막. 근데 그 앱 설치해가지고 언제 검색하다가 그러다가 사고 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파출소와 찾는데 파출소는 화장실을 24시간 개방돼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도 화장실을 개방해놔요. 근데 저녁에 문 닫는 주유소는 뭐 화장실이 닫혀 있을 테니까 뭐 할 수 없지만은 문 열려 있는 주유소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데는 평상시에는 항상 사용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요. 굳이 그 앱을 안 깔아도 되겠더라고. 근데 그런 앱들이 그런 화장실을 개방하는 앱들이 그런 화장실을 개방하는 공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공개 정보가 나와 있나 봐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앱을 개발하는 거야. 자, 우리 책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셔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랑구청을 가기 위해서 연습 삼아 중랑구청 여기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중랑구청을 갔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연습 삼아. 갔다가 다시 오려면 그것도 시간 걸리고 추운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갈 일이 생겼어. 영등포구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주변 사람 물어봐도 모르는데 근데 앱에 영등포구청을 검색하니까 여기에서 신길역에 가서 갈아타래. 근데 신길역에 내릴 때 앞자리 있고 중간자리 뒷자리가 있는데 앱에 가보면 어느 자리에 앉았다가 내리면 편해요 라는 게 뜨거든.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나 아니면 계단이 나온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환승하기 편한 자리는 계단으로 돼 있거든. 근데 교통 약자를 위한 기능이 정보가 있으면 나는 남들은 2-2에서 내리는데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3-2에서 내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금방 갈아탈 수가 있게끔 그런 정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책에 125쪽에는 이제 지하철 종결자라는 앱을 깔게끔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다 그래요. 지하철 종결자든 뭐 지하철에 관련된 앱을 깔면은 공통적인 건 뭐가 있냐면은 출발지가 어디냐, 도착지가 어디냐, 이건 다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금정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1번 출구에 가면 2번 출구에는 뭐가 있고 3번 출구는 어디로 가는지 출구 번호 정보가 있거든. 금정초등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4번 출구로 나가야 돼. 이 지하철역에 가보면 출구 정보가 보이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안 나올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8번 출구로 하면 안양버스 타는 데는 8번 출구로 가면 된대. 3번 일동주민센터는 6번이나 7번 출구로 가면 된대. 이런 식으로 출구 정보가 보이니까 이걸 보시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금정에 내리면 출구 정보가 보이잖아요. 번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 금정역 아파트를 가야 된다 그러면 1번 출구 쪽으로 가면 되겠지. 시소성이 나타나니까. 모를 때는 출구 정보를 보는 거지만 알면은 이제 여기를 보면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자세히 나와서 그런 건 좋아요. 제가 금정역을 가끔씩 예전에 갔거든요. 뭐 때문에 갔냐면 저기 어디야? 제부도 갈 때. 제부도 갈 때 금정역에서 내려서 2번 출구인가? 그쪽에 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섬 들어간 입구까지 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마을버스 타고 다시 이제 섬에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몇 번 가다 보면 알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처음 가는 데는 모르잖아. 수원역 많이 들어봤는데 수원역을 실제로 가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역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헷갈리거든. 제가 교육을 받으러 어디를 많이 가냐면요. 여기도 가, 여기도. 온양, 아산. 천안도 가요. 천안 교육받으러 천안에 가거든요. 천안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이제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있어요. 학교는 천안역에서 내리고 저는 이제 평생교육을 가야 되니까 이제 두정역에서 걸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근데 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지난 여름철에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네이버 지도에 가서 목적지를 검색을 하면은 어디 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오면 된다. 이렇게 정보가 자, 제가 이제 여기 두정역을 간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지도라는 걸 이용해서 가면 되고요. 이제는 제가 두정역을 아니까 두정역을 눌러보면 두정역을 상세 버튼 눌러보면은 1번 출구는 어디로 가고 2번 출구는 어디로 가는 게 보이니까는 2번 출구가 기술교육대학교로 가는 길이네. 그러면 2번 출구에 가서 뭐 급하면 택시 타고 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버스 있으면 버스 타고 가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때도 그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생활 속에서 나름 이제 생활화가 됐어요. 정착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 네이버 지도, 그 다음에 카카오티가 많이 쓰니까 저는 여기다 밑에 깔아놨거든. 많이 쓰는 거로. 근데 카카오티보다는 사실 UT가 좀 저렴한데 UT가 많이 없어서 차량이 이제 불편한 점은 뭐가 있냐면 서울에서 서울 가는 건 괜찮은데 경기도를 만약에 간다 그러면 경기도 차량이 배차가 되면은 경기도를 갈 때 편한데 서울차가 오게 되면 경기도를 서울을 벗어나면 할증료가 붙잖아요. 그게 불편해. 그 경기도에서 택시를 불러서 서울 오게 되면은 서울 빈차가 오면은 가는 길에 손님 태워서 가면 택시기사 입장도 편한데 경기도 택시가 배정이 되면은 경기도에서는 그냥 가지만 서울로 들어오면은 할증료가 붙잖아요. 그게 무시 못 하거든.
그런 게 예전에 있었어요. 택시 앱에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빠졌더라고. 그런 것도 이제 건의하면 이제 뭐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요티라는 앱을 한번 깔아보세요. 요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할인되는 게 있어서 좋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요티도 카카오티 같은 택시예요. 콜택시인데 50% 할인해줘요. 3번까지는. 전 3번 다 썼거든요. 세 번까지는 할인해. 3번까지는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인가 15% 할인을 해줘요. 매번. 근데 이게 10번 호출하면은 한 9번은 잘 안 돼.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1시간 거리에 있는 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3분 거리, 5분 거리에서 오는 거니까 택시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어. 그래서 UT로 먼저 호출을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카카오티로 호출을 하지. 카카오티는 그냥 백발백중으로 호출이 되는데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하지 않게 처음 몇 번은 써보시면 되지 뭐. 급할 때는 카카오티로 호출하시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은 지금 지하철과 버스 얘기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티 택시도 만약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기 이전 먼저 사용을 해 보셨을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아까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내릴 때 결제가 되는데 본인 명의만 가능하고 타인 뭐 가족 명의로는 안 되더라고요. 뭐 배달 앱이나 쇼핑 같은 경우도 본인 명의로만 되는 거고 특히 쇼핑은 배달은 가족 회원으로 등록을 시키면 가족이 결제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주부님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 배달 음식 같은 거 싫어하신다고. 누가 배달 시켜주면 드신다고 하는데 본인 직접은 잘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버스는 우리 책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버스 정류장 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 정류장 동네 이름을 검색하면 대략 나오고 지도에 떠요. 마포역 그럼 마포역에도 버스 정류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길 건너편인지 길 안쪽인지 지도상에서 보고 검색을 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라는 게 뜨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올 텐데, 내비게이션도 거의 흡사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비게이션은 후딱 끝날 것 같아요, 사실은. 내비게이션 후딱 끝나고, 그렇다고 이걸 연습해 볼 수도 없잖아, 여기에서. 우리 스마트폰에는 내비게이션 없잖아요. 내비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예. 그 네이버 지도, 앱을 넣어야 그 다음에 카카오 내비, 뭐 이런 앱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 앱을 깔시면 돼요. 네이버 지도를 네이버 지도는 이제 내 주변에 이제 지도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검색하는 거고, 내비하는 기능도 네이버 지도에 들어있어요. 네이버 지도도 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내비를 틀면, 와이파이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네이버 이 내비게이션에서는 와이파이가 아닌 상태에서 무료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